알아두면 100% 도움이 될 법률 정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1005 사회정의구현 기획 코너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왠지 뵙고 싶은 그런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내용이 부모님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또 효자 되셨어요. 네,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효자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자, 오늘의 사례는요. 어릴 적 집을 나간 남동생은 항상 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돈을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자기가 사업을 한다면서 아버지가 평생 일하고 모아둔 은퇴 자금까지 몰래 손을 댔고 결국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끼리 어쩌겠냐고 하시면서 참고 있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네요. 동생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셨다고 해서 너무 속상한데 변호사님 이 사례처럼 가족 간의 일이라도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하고요. 이렇게 쓰러지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네. 참 또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네. 자, 이제는 이제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해도 아버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점 줄고. 지금 보면 사례자분, 질문자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재산상 범죄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 자, 동생이 이제 아버지 동의 없이 은퇴자금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절도 뭐 아무리 잘 봐도 횡령 아닙니까? 네. 자, 처벌 원하면 고소 처벌이 이제 가능한 상태에 됐고요. 아마 뉴스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처럼 이제 직계혈족이나 가까운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이 재산 범죄, 뭐 사기, 절도, 횡령 같은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면제 조항, 친족 상돌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고소를 해도 처벌 못했고요.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공소권이 없다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100%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6월 말에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돌에 따른 면제 조항 이건 더 이상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네. 자, 이렇게 되니까 직계혈족 동거 가족 간의 범죄가 더 이상은 형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이 결정 때문에 뉴스에서 한 연예인의 사건이 떠들썩했었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가족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돌의 규정 법률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요. 이 사건 판결을 낼 때 제 사건도 하나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4건 중에 한 건이었는데 네네. 딱 선언을 한 게 뭐라 선언했느냐. 내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네. 2025년 12월까지 법 이 규정 관련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한 법 개정을 해라. 자, 그때까지는 일단 이 조항은 중단시키겠다. 그러니까 면제 조항 적용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효력 정지가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직계 혈족 또는 동거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형사 재판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효력을 정지시켜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이 사례의 경우 처벌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범죄 성립과 처벌에 대한 구성 요건은 뭐 사기, 횡령, 배임죄는 다 그대로 존재하는데 친족 간의 특수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특수 규정이 적용돼서 면제만 받았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걸 정지를 했으니까요. 네. 사안 관련돼서는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되는 겁니다. 직계혈족이 아닌 분들은 고소기간 6개월을 지켜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살해 경우에 이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신고를 하면 쭈루루룩 다 묶어갖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수집된 증거 또 관련자들 진술 보면 뭐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네. 사안을 이제 검찰로 경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 재판 받게 되고 형량 결정될 겁니다. 다만 이제 고소하고 수사받고 재판까지 진행하다가 이 조사 과정에서
동생 행동 관련돼서 반성하고 좀 용서 구하고 선처 구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아버님 의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것도 무시하고 또 하시는 건 조금 네, 고민해 네. 보실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와 관련돼서 변경되는 이제 처벌 절차 내용들도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법이 바뀌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족상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 왜 나오게 됐어요? 네, 그 규정 자체가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1953년도입니다. 네. 뭐 기억도 잘 안 기억이 날 수가 없죠. 전쟁 직후. 네, 전쟁 세상에 직후. 없었습니다. 네, 그런 상태고 네.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에 살고 있어 농업 사회였고요. 네. 또 대가족이 두고 가부장적으로 가문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렇죠. 명예, 네. 가문의 명예 따지고 이런 형태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가족끼리 재산에 대한 것도 하나로 뭉쳐져 있었고요. 네. 또 누군가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국가가 개입하기가 네. 조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벌써 70년이 지났죠. 뭐 그 사이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가족 구성도 대가족 해체되고 핵가족 해체되고 네. 1인 가족까지 이제는. 막 도래한 그런 상태로 네네. 주요 구성이 한 명 개인주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경제 활동과 관련돼서 완전히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린 상태인데 네. 제가 그와 관련돼서는 70몇 년 전에 있었던 친족 상돌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이거 너무 구태의연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사항이 계속 이제 지적이 되어 왔고요. 네. 결국은 변화된 현재의 시대상을 반영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는 이제 가족 간의 재산 문제나 돈 문제 더 뭐 아들이니까 좀 더 가져가 이런 거 안 되겠네요. 좀 그럼요. 예. 정확하게 변하겠어요. 네네네. 자, 실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가족들 사이의 돈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 아직 그래도 여전히 가족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고요. 네. 또 밖으로의 어떤 보이는 가족의 모습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것도 네. 하지만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참다가 골마 터져서 법정까지 막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도 또 마음이 약해져서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고소 취하고 또 문제 생기고 처벌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가족 간의 재산 문제, 특히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에 재산이 있으신 문제를 잘 지키셔야 건강하게 노후를 또 보내실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고민해 봤을 때 부모 자식이나 친형제 사이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좀 경계를 지켜서 고유의 재산 영역을 존중해주는 가족 문화가 자리 잡혀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말 멋있네요. 예. 고유한 재산 영역은 존중해주는 가족 문화. 네. 자, 한 줄 마무리 멘트 주실까요? 법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숨을 쉬어야 한다. 과거 우리는 이제 친족 가족을 가부장적으로 규율하는 시대에 살았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개인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신뢰, 사랑이 있다면 형법은 이렇게 법을 바꿔도 절대로 안방으로 못 들어옵니다. 네. 그렇지만 가족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무조건 이걸 보호해야겠다. 이런 법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동네 변호사 오늘은 친족 상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울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